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아들. 하지만 아들은 어머니를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엄마 얼굴이 창피해요. 가난과 노동, 끝없는 희생 속에서도 오직 자식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외면과 깊은 상처뿐이었습니다. 과연 엄마와 아들은 다시 화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박혜정 어머니의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혜정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64살이 되었어요. 제 인생은 평범하게 흘러가는 듯 했지만 어느 날 갑작스러운 비극이 찾아왔어요. 남편이 45세 되던 해에 전기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감전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그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하는 남편을 배웅했어요.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여보, 일 끝나고 저녁에 뭐 먹고 싶어요? 뭐든 당신이 해주는 거면 다 맛있지. 그게 남편과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몇 시간 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강동석 씨 보호자분 되십니까? 죄송합니다. 남편분이 감전사고로. 그 순간 손에서 전화기가 툭 떨어졌어요.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남편은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도 사랑했던 남편, 우리 아이들의 아빠, 언제나 가정을 위해 묵묵히 일하던 사람이 아무 말도 없이 떠나버렸어요. 더 비참했던 건 남편이 정식 직원이 아니라서 고용보험도 없었고 사고 보상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손에 남은 건 어린 두 아이뿐이었어요. 첫째 서연이는 그때 9살이었고요. 둘째 태민이는 겨우 7살이었어요. 엄마가 어떻게든 지킬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를 지킬 거야. 아이들을 꼭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하지만 울기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돈이 필요했고 당장 생계를 이어가야 했어요. 서울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갈 수 없었어요. 월세도 밀려 있었고 생활비도 식비도 감당이 안 됐어요. 결국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할머니한테 가 있어. 엄마가 돈 벌어서 데리러 갈게. 아이들을 천안 친정어머니께 맡기고 저는 의류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의류 공장에서의 삶은 지옥이었어요. 주야 맞교대 하루 12시간씩 기계 앞에 서서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일했어요. 사장님, 내일 하루 좀 쉬면 안 될까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요. 아줌마, 여기 그런 거 없어. 일할 사람 넘쳐나니까 싫으면 그만둬. 공장 안은 기름 냄새와 먼지가 가득했어요.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웠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아이들을 보지 못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는 거였어요. 한 달에 한두 번 힘겹게 천안으로 내려가 아이들을 보러 갔어요. 서연이는 처음엔 반가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저를 낯설어 했어요. 엄마, 왜 자꾸 우리 버려?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엄마가 얼른 돈 벌어서 서연이랑 태민이랑 같이 살려고 그러는 거야. 엄마는 우리보다 돈이 더 중요해? 9살짜리 아이가 할 수 있는 말이었을까요? 변명을 하려 해도 서연이는 고개를 돌리고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반면 태민이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어요. 작은 손이 제 손을 꼭 감쌌어요. 그 작은 손길이 그나마 제게 위로가 되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은 점점 자랐어요. 하지만 그만큼 제 가슴에 박힌 상처도 깊어졌어요. 큰딸 서연이는 처음 천안 할머니네로 내려갈 때 눈물로 매달렸던 아이였지만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저를 향한 감정을 원망과 증오로 바꿔갔어요. 작은 아들 태민이는 어릴 때부터 말수가 적었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제 옆에 와 앉아 손을 잡아줄 뿐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몰랐어요. 태민이가 그렇게 조용한 이유가 사실은 마음속 깊이 분노를 삼키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어느 날 오랜만에 친정집에 돌아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왜 왔어? 순간 멍해졌어요. 제 딸이 저에게 왜 왔어? 라고 묻다니. 엄마가 왔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우리랑 살기라도 해? 맨날 돈 번다고 가버리잖아. 그건 너희를 위해서야. 돈이 있어야 너희가 학교도 가고 밥도 먹지 않니? 엄마한텐 돈이 제일 중요하지. 엄마는 돈만 벌면 되는 거잖아. 엄마가 날 버린 거잖아.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서연아, 그런 말 하지 마.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사랑? 엄마가? 엄마가 날 사랑했으면 우리를 이렇게 방치하지 않았겠지. 서연이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그 문 앞에 주저앉아 한숨만 쉬었어요. 그때 조용히 제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는 작은 손길이 느껴졌어요. 엄마 힘들었지? 저는 태민이를 바라보며 애써 웃었어요. 괜찮아. 엄만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서 서연이의 반항은 더 심해졌어요. 저는 아이들이 걱정되어 직장을 옮기고 서연이와 태민이와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나 서연이는 여전히 저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하면 소리를 지르고 제 앞에서 일부러 담배를 피우기도 했어요. 엄마는 내가 이러는 게 싫어? 그럼 애초에 우리 버리지 말았어야지. 어차피 엄마는 나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뭘 궁금해해?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반면 태민이는 달랐어요. 태민이는 조용히 제 곁에 와 앉아 밥을 같이 먹었어요. 늘 조용했지만 저에게 살갑게 대해줬어요. 엄마 많이 힘들지? 그럴 때마다 저는 태민이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태민이가 그저 착한 아이인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사실은 태민이도 서연이처럼 저를 원망하고 있었어요. 다만 마음속에 쌓아둘 뿐 서연이처럼 밖으로 내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가기 위해 저는 계속 일을 해야 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몸이 따라주지 않았지만 돈을 벌어야 했기에 쉴 수 없었어요. 50세가 되던 해 저는 가구 공장으로 이직했어요.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월급이 더 높았으니까요. 공장장님, 일은 많이 힘든가요? 힘든 건 당연하지. 하지만 그만큼 월급도 더 주잖아요. 아이들 키우려면 어쩔 수 없죠. 망설일 틈이 없었어요. 결국 저는 계약서에 서명했고 그날부터 더 힘든 노동이 시작됐어요. 가구 공장은 톱밥이 날리는 환경에서 일해야 했어요. 페인트와 접착제 냄새가 가득했고 공기 중에 먼지가 둥둥 떠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일이 터졌어요. 공장 한쪽에서 펑 하는 폭발음이 들리더니 곧바로 불길이 치솟았어요. 순간 공장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불이야! 불이야! 밖으로 나가요! 빨리 나가요! 저도 당황해서 도망치려 했지만 순간적으로 시커먼 연기가 눈을 찌르면서 숨이 막혔어요. 불길은 가구에 붙어 삽시간에 번져나갔고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공장을 집어삼키고 있었어요. 불길이 제 옷자락을 잡아챘어요. 뜨거운 열기가 살을 태우는 듯했어요. 저는 비명을 질렀지만 그 소리는 연기 속으로 묻혀버렸어요. 눈앞이 뿌옇게 변했고 피부가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온몸이 불길에 휩싸인 듯 뜨거웠어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이미 한쪽 팔과 다리가 심하게 데어버린 상태였어요. 그때 동료 몇 명이 저를 붙잡고 간신히 밖으로 끌어냈어요. 혜정 씨, 정신 차려!
혜정 씨, 하지만 제 의식은 점점 멀어졌어요.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을 비롯해 온몸이 붕대로 감겨 있었고 팔과 다리는 화상으로 인해 감각이 둔해져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제일 먼저 달려온 건 태민이었어요. 눈가가 벌겋게 달아오른 채 저를 보자마자 손을 덥석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 나 여기 있어.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엄마, 괜찮아. 울지 마, 태민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엄마 이렇게 된 거 누가 책임질 거야? 태민이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손을 뻗어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엄마는 괜찮아. 내가 와줬으니까. 화상사고 이후로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세월은 흘렀고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어요. 서연이는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을 했고 바로 독립하면서 집을 나갔어요. 연락도 점점 뜸해졌어요. 아니, 사실 연락을 피하는 것 같았어요. 서연아, 주말에 집에 올 거니? 바빠서 안 될 것 같아. 그래. 그럼 다음 주는? 엄마, 나도 이제 내 생활이 있어. 맨날 엄마한테 갈 수는 없잖아. 차가운 목소리. 서연이에게서 정이 점점 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렇지만 태민이는 달랐어요. 의대에 진학한 태민이는 바쁜 와중에도 종종 연락을 해줬어요. 엄마, 잘 지내?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어? 그럼 엄마야 뭐 늘 그렇지. 그런 아들이 대견했어요. 저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지 못한 게 미안했지만 그래도 잘 자라줘서 고마웠어요. 그리고 어느 날 태민이 전공을 선택했다고 말했어요. 엄마, 나 성형외과 하기로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혹시 내 흉터를 치료해 주려고 이 길을 택한 걸까? 그동안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저는 항상 거울을 볼 때마다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화상으로 일그러진 얼굴, 흉터가 남은 팔과 다리.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사고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태민이가 성형외과를 전공한다고 하니 혹시라도 제 얼굴을 고쳐줄 수 있을까 하는 작은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 태민아. 엄마가 참 기특하네. 하지만 태민이의 다음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엄마, 나 성형외과 가는 거. 엄마 때문 아니야.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 엄마 때문에 간다고 오해할까봐. 엄마 수술은 다른 의사한테 받아. 이미 늦어서 솔직히 말하면 수술에도 큰 차이 없을 거야. 그 말이 칼날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태민아, 엄마는 내가 엄마를 위해 전공을 그렇게 택한 줄 알았어. 아니야. 난 내 미래를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선택한 거야. 현실적으로 말하면 엄마 얼굴은 그냥 그 상태로 사는 게 나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손을 꼭 쥔 채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엄마는 괜찮아. 내가 좋은 의사가 되는 게 더 중요하지. 하지만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어요. 침대에 앉아 흐릿한 조명을 받으며 거울을 바라봤어요. 내 모습이 자식들에게조차 짐이 되는 걸까? 서연이는 저를 멀리하고 태민이는 저를 환자로조차 보지 않았어요. 자식을 위해 몸을 바쳐 일했는데 결국 아무도 제게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너무나 서럽고 외로웠어요. 태민이는 서울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래,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됐구나. 그동안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네. 비록 태민이가 제 얼굴을 치료해 주지 않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저 아들이 좋은 의사가 되어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태민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나 다음 달에 결혼해.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결혼이라니. 저는 한 번도 며느리가 될 사람에 대해 들은 적이 없었어요. 결혼, 아니, 너 여자친구 있다고 한 적도 없잖아. 엄마한테 한마디도 없이 갑자기 결혼이라니? 나 바쁜 거 알잖아. 따로 말할 기회가 없었어. 뭔가 이상했어요. 태민이의 목소리는 어딘가 서먹했고 뭔가를 숨기고 있는 듯 했어요. 그래도 엄마한테 얘기도 한 번 없이 너무하네. 결혼할 사람은 어떤 아이야? 언제 한번 같이 밥이라도 먹자. 태민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마지못해 대답했어요. 엄마, 결혼식 날은 그냥 조용히 있다가 끝나고 따로 인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순간 머리가 띵해졌어요. 뭐라고? 엄마, 그러니까 엄마. 결혼식에는 안 오면 좋겠어. 그 한마디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태민아,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내가 내 엄마인데 내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엄마도 알잖아. 엄마 흉터. 솔직히 사람들한테 보이기엔 좀 그래. 하객들도 많고 사진도 남는데. 저는 입을 열 수 없었어요. 태민이가 내 아들이 나를 창피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도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태민아, 엄마가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된다는 거야. 엄마, 그런 뜻이 아니야. 그냥 이번만 이해해줘. 나 이 결혼 꼭 해야 해. 내가 행복하길 바래서 엄마도 평생을 고생한 건데. 내가 생각하는 엄마는 그저 흉터로 창피한 존재야?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태민이는 이해해달라고만 말했지만 그 안에 저를 향한 애정은 없었어요. 그저 결혼이 잘 진행되길 바라는 태민이의 이기적인 마음만이 느껴졌어요. 결혼식에서 엄마를 제외하고 싶다. 그 이유가 내 얼굴 때문이라니. 결국 저는 이 아이의 인생에서 지워야 할 존재였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깊은 어둠 속에서 홀로 앉아 울었어요. 태민이가, 내 손을 잡아주던 그 아이가 이렇게까지 차가운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태민이가 결혼식을 앞두고 저를 숨기려 했다는 사실이 가슴에 돌덩이처럼 얹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태민이의 결혼을 망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나는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맞겠지.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있던 어느 날, 태민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상견례 있어. 그래, 엄마는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었니? 태민은 한숨을 쉬더니 마지못해 말했어요. 예비 장인어른이 꼭 사돈을 뵙고 싶다고 하셔서 엄마가 와야 해.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아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단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른 자리라는 게 너무나도 뻔히 보였어요. 하지만 며느리 될 사람이 어떤 아이인지도 궁금했고 예비 사돈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싶었어요. 그래, 엄마가 갈게. 상견례 당일 저는 단정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약속된 한정식 집으로 향했어요. 거울을 보니 화상 흉터가 여전히 선명했어요. 아들이 이 얼굴이 창피하겠지.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태민이 상견례 날이니만큼 기분 나쁜 티는 내고 싶지 않았어요. 식당에 도착해 입구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혹시 혜정 씨? 고개를 돌리자 거기엔 가구 공장 사장님이 서 있었어요. 이게 얼마만이야? 혜정 씨,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네, 오랜만입니다. 사장님은 제 얼굴을 보더니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정말 미안해. 그때 공장 화재. 아직도 내 마음의 짐이야. 그렇게 다친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못 해줬어. 지금 와서 어쩌겠어요. 다 지난 일이죠.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 한쪽이 쓰려왔어요. 그나저나 여긴 어쩐 일로 왔어? 아들 상견례 때문에 왔어요. 곧 결혼하거든요. 사장은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잘 됐네. 그런데 왜 표정이 그렇게 어두워? 저는 쓰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들이 저보고 결혼식에 오지 말래요. 화상 흉터가 창피해서요. 사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게 말이 돼? 혜정 씨가 애들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런 어머니를 부끄러워한다고? 그때 식당 직원이 와서 안내했어요. 손님 예약하신 룸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이 안내받은 룸으로 간 후 저는 잠시 화장실에 들러 얼굴을 살폈어요. 그리고 직원에게 이야기하고 룸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바로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방금 전 만났던 가구 공장 사장님이었어요. 뭐지? 왜 여기에? 그리고 그 순간 사장님이 저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혜정 씨가 태민이 어머니? 순간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예비장인은 곧바로 태민이를 향해 싸늘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태민아? 태민이는 당황하는 얼굴이었어요. 그 순간 사장님의 표정이 확 변했어요. 너, 태민아. 내 어머니가 너희를 위해 일하다가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그런 어머니를 창피하다고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한 거니? 태민은 당황해서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아버님, 어떻게 그걸 아시고 그게 아니고 저는 그저 엄마가 불편하실까봐. 그만해라. 쾅. 예비 장인이 식탁을 내리쳤어요. 너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내 사위가 된다고? 부모의 은혜도 모르고 너를 위해 희생한 어머니를 창피해하는 네가 내 사위가 된다고. 그럴 수는 없다. 어머니께 용서를 받을 때까지 이 결혼은 없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태민을 바라봤어요. 태민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장인의 분노를 직면한 태민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태민이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토록 차갑던 아들이 이제는 사색이 되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태민은 저를 찾아왔어요. 결혼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으니 태민은 이제야 다급해진 거였어요. 엄마, 미안해. 제발 용서해줘. 태민이는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그때는 내가 생각이 짧았어. 그러니까 제발 장인어른께 한 번만 말 좀 잘해줘. 엄마가 괜찮다고 하면 아버님도 허락하실 거야. 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앞에 무릎 꿇고 있는 아들이 너무 낯설었어요. 이건 정말 진심에서 우러난 사과일까요? 아니면 결혼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쇼일까요? 태민아, 넌 지금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태민은 당황한 듯 눈을 피하며 말했어요. 그럼 당연하지.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난 그걸 몰랐어.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도와줘. 태민이는 몇 마디 사과에 제가 쉽게 넘어가 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후 태민은 매일같이 연락을 했어요. 엄마, 밥은 먹었어? 엄마, 어디 아픈 데 없어? 엄마, 주말에 잠깐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까?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잘 안 하던 아들이 이렇게까지 연락을 자주 하니 어색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어요. 태민은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고 때로는 갑자기 집 앞까지 찾아왔어요. 엄마, 나 요즘 진짜 많이 생각했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걸 이제야 알겠어. 그러니까 제발 장인어른한테 이야기 좀 잘해줘. 엄마. 과연 아들이 진심으로 변한 걸까요? 아니면 이번만 넘기면 또다시 변하고 제 삶에서 멀어질까요? 그건 앞으로 두고 볼 일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장인 어른이 결혼을 위한 조건을 내걸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1년 동안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용서를 받아라. 그 말을 듣자 태민이는 눈앞이 깜깜해지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님, 1년이요? 그래. 네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어머니께 용서를 받을 때까지 난 이 결혼을 인정할 수 없다. 태민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태민이는 저를 찾아왔어요. 엄마, 나랑 같이 살자. 저는 태민이를 빤히 바라봤어요. 갑자기 무슨 말이야? 엄마가 나를 용서해 줄 때까지 같이 살면서 내가 제대로 효도할게. 태민아, 솔직하게 말해라. 이게 내 결혼을 위해서지. 정말 엄마를 위한 거냐? 태민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로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서가 아니라 결혼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 같이 살아보자. 태민이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민이는 저와 함께 사는 게 탐탁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너무 쉬웠겠죠. 그동안 혼자 자유롭게 살아왔던 아이가 갑자기 어머니와 함께 산다는 게 부담스러웠겠죠. 하지만 아들은 결혼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저를 받아들였어요. 처음 며칠 동안은 어색한 분위기가 계속됐어요. 퇴근하고 집에 와도 저와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어요. 가끔 눈이 마주쳐도 억지 웃음을 짓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식탁에 앉아 태민이가 퇴근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태민이가 들어오면서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귀에 박혔어요. 역시 혼자 살 때가 편했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싸하게 저려왔어요. 그래, 이 아이한테 나는 여전히 짐이겠지. 그렇게 몇 주가 흘렀어요. 태민이는 여전히 저를 대하는 태도가 어색했고, 최소한의 대화만 나누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태민이가 집에 들어오다가 제 방을 슬쩍 들여다봤어요. 책상 위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태민이는 조용히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제가 있었고, 옆에는 아직 어린 서연이와 태민이가 있었어요. 사진 속에 저는 해맑게 웃고 있었지만, 옷은 낡았고 손에는 거칠어진 흔적이 역력했어요. 태민은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제게 물었어요. 엄마, 그때 힘들었어? 뭐가? 아빠 없이 우리 둘 키우느라. 저는 순간 목이 메었어요. 한 번도 태민이 입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안 힘들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그래도 너희가 있어서 버텼어. 태민이는 아무 말 없이 사진을 내려놓았어요. 그날 이후 태민이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늘 바쁘다며 외식으로 때우던 아이가 어느 날 저를 위해 장을 봐왔어요. 엄마, 김치찌개 좋아하지? 한번 해볼까 해서. 내가. 왜? 못 믿어? 저는 웃으며 냄비를 들여다봤어요. 국물은 짜고 매웠지만 제 생애 가장 맛있는 김치찌개였어요. 그렇게 태민이는 점점 저를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퇴근하고 오면 자연스럽게 제 방을 들여다보고는 물었어요. 엄마, 하루 종일 뭐 했어? 예전 같았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질문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거울을 보다가 문득 태민이를 바라봤어요. 태민아, 솔직히 말해봐. 엄마 얼굴 아직도 보기 싫지? 태민이는 당황한 듯 시선을 피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나 이제 알겠어. 뭘? 내가 의사가 된 이유. 그리고 성형외과를 선택한 이유. 저는 가만히 태민을 바라봤어요. 엄마 얼굴을 볼 때마다 난 항상 도망쳤어. 엄마가 다친 게 싫어서가 아니라 그걸 보면 아빠 없이 고생만 한 엄마한테 미안하고 내가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피하고 싶었나 봐. 태민아. 근데 이제는 엄마 얼굴이 안쓰러워. 내가 치료했는데도 실패하면 어쩌나 그게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고 피했던 것 같아. 근데 내가 치료해주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태민이의 진심을 느꼈어요. 이제야 제 아들이 진짜로 변하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날 이후 태민이는 저를 성형외과로 데려갔어요. 여러 번의 수술 끝에 제 얼굴은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거울을 보며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흉터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이전보다는 나아진 모습에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데 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태민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어요. 엄마, 이제 좀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내가 해준 거니까 더 고맙다. 그날 밤 태민이는 저에게 처음으로 깊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예전에 내가 부족했던 거 다 채우고 싶어.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태민이는 정말 변했어요. 이제는 결혼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저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제야 저는 아들을 완전히 용서할 준비가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느 날 저는 태민이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어요. 태민아, 이제 정말로 결혼해야지. 태민이는 그 말에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이제 절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제야 태민이는 안도한 듯 저를 꼭 안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품에서 조용히 눈물을 삼켰어요. 이번에는 진심이었으니까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던 날, 태민이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예전 같았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수술을 통해 한층 나아진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혼식이 시작되고 태민이가 신부와 함께 입장했어요. 그리고 혼인서약을 마친 후 사회자가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였어요. 태민이가 갑자기 신부의 손을 놓고 제 앞으로 다가오더니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아들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태민이는 제 앞에서 깊이 절하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 순간 저는 참아왔던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결혼식장 안은 숙연해졌고 모두가 감동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봤어요. 장인어른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태민의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래, 태민아. 이제 다 괜찮다. 행복하게 살아라. 그 순간 저는 진심으로 아들의 행복을 빌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저는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걸으며 조용히 생각했어요. 길고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봄이 왔어요. 우리 모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어요. 서로를 미워하고 멀어졌던 시간이 있었지만 결국 따뜻한 봄처럼 다시 회복될 수 있었어요. 그래, 인생도 결국 봄이 오는 법이지. 저는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벚꽃잎 하나를 손끝으로 받아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아들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아들이, 그 모습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어요. 오늘의 사연은 자식을 위해 평생을 희생한 어머니, 그리고 뒤늦게나마 깨달음을 얻은 아들 이야기였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 늦기 전에 감사한 마음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부모님과의 기억, 감동적인 순간, 혹은 후회되는 일들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 나눠요. 다음에도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